이미 우리 일상은 디지털 기술 없이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변화했습니다. 이 기술을 받아들인 사람과 거부하는 사이에는 큰 격차가 벌어질 겁니다. 제가 쓰고 있는 수필도 GTP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좀 쓰고 있는데 평소에는 하나 쓰려면 2주 걸렸던 거죠. 요즘은 한 2-3시간 쓰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레인셀럽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지털 월드행 기체에 탑승한 가재산입니다. 저는 40대 중반에 몸담고 있었던 대기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취업을 하지 않고 진정하고 싶었던 일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책쓰기였거든요. 책은 전 써본 일도 없고 글도 제대로 써본 일이 없었는데 현재까지 40여 권의 책을 출간하면서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요즘은 제가 책을 내며 얻었던 경험을 디지털 AI 기술을 활용한 책쓰기를 통해서 시니어들에게 책쓰기를 도와주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시니어들이 새롭게 펼쳐진 디지털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미 우리 일상은 디지털 기술 없이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변화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몸의 일부가 되었고 식당, 키오스크나 은행 ATM 사용이 자연스러워졌잖아요. 버스터미널 가면 직원 대신 키오스크가 표를 발권하고 있고 모든 예매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의 번역 기능이나 스마트폰의 음성인식, 넷플릭스나 유튜브의 맞춤 추천, 내비게이션의 실시간 경로 안내, 은행 앱의 챗봇 상담이나 배달 앱의 주문 시스템도 AI가 도와주고 있거든요. 전문 분야에서는 더욱 광범하게 활용됩니다. 공장에서는 생산 자동화와 품질 관리를, 병원에서는 의료 영상 분석과 진단 보조를, 농업에서는 작물 상태 모니터링을, 금융권에서는 투자 분석과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특히 요즘 뜨고 있는 자율주행차, 법률 문서 검토, 기상예보까지 AI가 전문가들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를 아시나요? 프로메테우스 인간에게 불을 선사했다가 제우스의 분노를 사서 독수리가 매일 간을 파먹는 끔찍한 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을 선물 받은 인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 덕분에 맹수를 쫓아낼 수 있었고 익힌 음식을 먹게 되면서 소화 효율이 높아졌어요. 더 많은 에너지를 섭취할 수 있게 되자 여분의 에너지는 두뇌의 발전에 쓰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인류 문명 발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AI는 현대판 프로메테우스의 불입니다. 이 기술을 받아들인 사람과 거부하는 사이에는 큰 격차가 벌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착안한 친구 확인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요? GPT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4가지 핵심 원칙입니다. 친은요,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라는 뜻입니다. AI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대화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구는요, 구체적으로 질문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에 대한 글을 써주세요 라기보다는 어머니의 애틋한 자식 사랑을 담은 수필을 3,000자 이내로 써주세요 라고 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해 줍니다. 다음으로 확입니다. 확은 확인하고 체크하는 자세입니다. AI가 제공한 정보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역사적 사실이나 개인 정보는 반드시 검증을 해봐야 합니다. 마지막 이는요, AI 한계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챗GPT는 만능 해결사가 아닙니다. 도움 주는 도구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피하기보다는 친근하게 다가가서 든든한 파트너로 활용해 보십시오. 내가 글을 쓰는 전문가인데 GTP한테 의존하면 되겠어? 나왔을 때 기계가 썼다는 뭐랄까요? 자존심을 상하는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 작가님들은 GPT한테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장 큰 장애물은요, GPT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한 것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쓰고자 하는 영역을 갖다 넓히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데요. 나의 삶, 나의 스토리, 나의 창의력, 나가 쓰고 싶은 것들을
별도로 추가해서 넣어야만이 실제로 글이 될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다 써준다. 자서전이나 수필 같은 거, 문학적 글쓰기는 사실 그거는 GPT 해결해 주지 않는 분야입니다. AI로 책 쓰는 경우는 이미 현실이 되었고 그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지난해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문학상 아쿠타가와상 수상작을 들 수 있습니다. 수상작 일부가 무려 5%가량 AI가 생성한 문장으로 구성되었다고 밝혀져서 문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AI가 단순한 정보 처리 도구를 넘어서 창의적인 글쓰기 영역까지 깊숙이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AI를 활용해서 책을 쓰는 작가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AI를 단순히 문장 생성 도구로 사용한 것을 넘어서 아이디어 발상이나요, 자료 조사, 문맥 교정, 심지어는 스토리 구조를 잡는 데까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는 이제 글쓰기에 있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이자 작가들에게 무한한 영감을 제공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책을 쓴다는 것이 특정 계층이나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졌고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특히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등장은 글쓰기 방식 자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한 통화 도구가 아니라요, 강력한 글쓰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히 책을 쓰고 심지어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여러 명이 만나지도 않고 책을 쓰는 혁명적인 작업도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그 전에는 정말 책 한 번 쓰려면 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냥 뭐 정말 힘들었죠. 제가 쓰고 있는 수필도 GTP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좀 쓰고 있는데 평소에는 하나 쓰려면 2주 걸렸던 거죠. 요즘은 한 2-3시간 쓰고 있습니다. GPT를 잘 활용하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지 않고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특히 중요한 게 시니어들은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손도 떨리고 자판도 더듬먹거리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AI나 GPT를 활용해서 쓴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AI는 우리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질문이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더 정확하고 유용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만 하면 입력을 해줍니다. 글쓰기 불편하고 손가락이 불편한 분들과 아주 유용합니다. 커피 서너 장값밖에 안 되는데 대개는 자기가 꼭 써야 될 거를 유료를 하고 나머지는 무료로 쓰시어도 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